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소입니다. 오늘은 선빈과 박년과 선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년이 친구 선빈을 왜 다리를 잘라버렸냐에 대해서 과정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박년과 선빈은 기구자 선생 밑에서 동문 수학을 하였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선빈이 재주가 워낙 뛰어나 박년은 항시 시기 질투를 하였다고 합니다. 박년이 공부를 마치고 이 나라에 가가지고 대장군이 됩니다. 어느 날 박년이 이왕 왕에게 선빈을 추천합니다. 선빈은 박년 친구가 자기를 추천해 주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박년의 깊은 계략이 있었습니다. 선빈이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장군이 되면은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 같아서 걱정한 나머지 심오한 계략을 꾸밉니다. 이 나라로 처빙하여 선빈을 죽일 계책을 세웁니다. 어느 날 박년은 선빈이 제나라 간첩이라고 참소를 합니다. 이 나라 왕은 크게 노하여 선빈을 가두어 버립니다. 박년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선빈의 두 다리를 잘라버립니다. 병신이 되어버립니다. 선빈. 뒤에 이 모든 계략이 박년의 장난이었던 거 알고 크게 복수를 결심합니다. 어느 날 제나라 사신이 이 나라에 온다는 거 알고 옥리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당신에게 백금을 주겠소. 제나라 사신을 면담을 시켜주십시오. 옥리가 얘기를 합니다. 두 다리가 달린 병신 주제에 옥에 갇힌 내 놈이 무슨 돈이 있어 나에게 백금을 짓겠다고 하느냐. 크게 호통을 합니다. 선빈이 사신을 면담을 시켜주면은 제나라 사신이 당신에게 돈을 백금을 줄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옥리가 돈에 욕심이 나서 알았다. 내가 면담을 시켜주겠다. 선빈은 제나라 사신을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를 하면서 크게 통곡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나라에서는 인재가 없어가지고 선빈을 다시 처빙하려고 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그러면 제나라 사신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을 탈출을 시키겠느냐고 물어봅니다. 내가 죽었다고 소문이 나면은 옥리가 다리 밑에 버릴 것입니다. 그때 저를 숨겨가지고 탈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신이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선빈은 숨어서 제나라로 탈출을 합니다. 제나라 가가지고 정기 장군이 식객이 됩니다. 어느 날 정기 장군이 제나라 왕에게 선빈을 추천을 합니다. 제나라 왕이 선빈을 만나보고 크게 기뻐합니다. 이렇게 병법을 잘하는 사람이 이 나라에 있었구나. 그리고 선빈을 군사로 삼습니다.
이 나라가 조나라를 공격을 하였을 때입니다. 조나라에서는 제 나라의 구원병을 청하였습니다. 제 나라의 왕은 선비를 구원군의 장소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선비인이 얘기합니다. 대왕님, 저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장수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비인이 유양하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러면 구원군이 장수로 정기장군을 임명하노라. 그대는 군사가 되라. 선비는 정기장군이 이끄는 구원군이 군사가 되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장수 박녀는 조나라의 도빈 한단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조나라에 도착한 제나라의 구원군은 이 나라의 박년이 군대의 배후를 공격하려고 하였습니다. 군사 선비니 말하였습니다. 정기장군, 아군의 병행을 받고 이 나라 도빈 대량을 공격하도록 하십시오. 정기장군은 선비의 작전이 옳다고 여겨 그대로 시행합니다. 이 나라는 군대가 조나라의 원정을 나가 있었기 때문에 도부의 방위 헛소라하였습니다. 선비의 전략에 혀를 찔린 박녀는 군대를 급히 거두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도중 계령에서 제나라의 군대를 맞아 대패하는 수모를 당합니다. 선비의 전술로 제나라는 조나라를 구원하고 강적인 이 나라 군대를 격파하는 일석이조의 전권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제나라가 돌아왔을 때 선비는 정기장군에게 말합니다. 박녀는 이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한단을 그대로 공격하여 점령했어야 합니다. 정기장군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그것은 또 무슨 이유요? 선비님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한단 공략에 성공하여 병사들이 사기가 충전할 것이고 그런 기세로 우리 제나라 군대를 쳤다면 방정 군대가 더 유리하였을 것입니다. 정기장군은 머리를 끄덕입니다. 선비를 군사로 삼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선비와 같은 군사 천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선비의 계략에 감탄을 하고 있습니다. 제나라 군사가 계령에서 이 나라 군대를 대파하고 나서 13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이 나라가 한나라를 공격하였습니다. 한나라는 제나라의 구원군을 요청하였습니다. 정기장군은 선민과 함께 출정하였습니다. 이 나라 수도인 대량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라로 서들어간 이 나라 장수 박녀는 급보를 받고 군대를 돌려 제나라 군대를 추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 군대는 제나라 군대를 역신여겨 교만해졌습니다. 선비인이 정기장군에게 말을 합니다. 적은 교만해졌습니다. 이때 우리가 병법을 쓸 때입니다. 군대를 일단 후퇴를 시키십시오. 정기장군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왜 후퇴를 시켜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물러난다면 이 나라 박녀 군대는 제 나라 군사를 우습게 보고 더욱 신발에 넣어서 추격할 것입니다.
하고 선민이 말합니다. 정기 장군은 13년 전처럼 나라 군대를 맞아 일격에 쳐부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빈의 생각과는 달리 생각하였습니다. 바로 그 정기 장군은 선빈이 말을 함으로써 군사 말에 맞서 따르리라. 적으로 하여금 휘바람이 나게 취급하게 만들겠습니다. 정기 장군은 선미 군사의 말을 승낙합니다. 선민이 말을 합니다. 전쟁을 잘하는 것은 실력 대 실력으로 맞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기든 결국 양편이 다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적의 힘을 이용하여 우리 쪽이 피해를 덜 입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그 길을 택하는 것이 바로 병법입니다. 정기 장군이 말합니다. 군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후퇴를 하고 적을 유인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선민이 이야기합니다. 적이 길을 더욱 살아나게 만든 후 그 급소를 쳐서 일격에 길을 꺾어놓는 것이 상책입니다. 선민은 자신의 전략을 정기 장군에게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정기 장군은 과연 그렇소. 정기는 선빈의 전략대로 제나라 군대를 후퇴시켰습니다. 제나라 군대는 날마다 시사하는 가마솥 자리를 수를 질러 나갔습니다. 솥을 계속 줄여 나가는 병법은 적으로 하여금 제나라 군사가 계속 탈량하는 군대가 많게 하는 적의 술책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후에 제갈량이 사마이를 속이기 위해서 후퇴를 하면서 계속 솥을 밥을 해먹는 솥자리를 늘려나갑니다. 5만 개에서 10만 개, 10만 개에서 15만 개, 15만 개. 그러니까 사마이가 추격을 하면서 청나라 군사가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걸 알고 의심을 합니다. 이렇게 군사가 늘어나면 우리가 추격을 해도 승산이 없겠다 하고 철수를 해버립니다. 여기에 비해서 선비는 가마솥자리를 계속 줄여나갑니다. 박년이 크게 웃습니다. 제나라 군사가 도망을 가면서 탈량병들이 이렇게 많아졌구나 하고 계속 추격을 합니다. 첫날에는 10명분이었던 숫자리를 다음 날은 5만 명,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3만 명분위로 계속 줄여나갑니다. 선비는 이 나라 박년이 계속 추격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박년은 신발이 났습니다. 과연 생각했던 대로 제나라 군대는 군기가 빠졌다. 이 솥자리를 보거라. 지 장군들에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이 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제나라 병사들이 이 모두를 도망치고 있다. 사흘 동안 군사가 절반 이상으로 줄었다. 크게 기뻐합니다. 자신감을 얻은 박년은 주력부대를 남겨둔 채 가볍게 모자간 기병대만 이끌고 제나라 군사를 쫓습니다. 한편 선비는 박년이 주력부대를 남겨둔 채 기병대만 이끌고 급히 추격에 온 것을 알고 길이 좁고 양쪽에 나무들이 울창한 마릉이라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아름다리 나무의 껍질을 벗겨 박년이 이 나무 아래서 죽는다고 쓰게 합니다. 하루 명수를 모아 양쪽 숲에 매복을 시킵니다.
양적 병력이 5,000명, 5,000명 했다 합니다. 활사는 공수들만 모았습니다. 선비는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밤을 기다려라. 나무 아래서 불이 켜지거든 일제로 활을 쏘아라. 선비는 예측도로 밤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 기병대가 만행에 도착하였습니다. 캄캄한 밤인데도 하얗게 껍질이 벗겨진 나무에 글씨가 쓰여진 걸 보고 박녀는 그것을 읽어보기 위해 군사들에게 활보를 켜라고 합니다. 박녀는 나무에 쓰여있는 글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앗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다리병신에게 당하겠구나. 그 소리가 그 순간 전나라 군사들이 일제를 활을 쏘아댔습니다. 이 나라 기병들은 정의의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소나기처럼 퍼부어대는 화살을 피하지 못해 진멸을 당하였습니다. 드디어 선변에게 천하의 명장의 이름을 날려주고 말았도다. 박녀는 탄식을 하고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년이 이끄는 위나라 선봉군대를 일격이 못되는 전나라 군대는 승세를 타고 뒤따라오던 이나라 군대를 급습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유명한 손변의 마릉 전투였습니다. 손변은 이 싸움에서 이름을 천하에 떨쳤으며 후에 그가 쓴 손변의 병법이라 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년이 손변을 괴락으로 다리를 잘리게 하여 손변으로 하여금 스스로 실망한 나머지 죽게 하려고 하였으나 손변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살아남아 크게 복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 박년 친구 손변의 다리를 자르다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항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